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갈짓자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 하지만 대통령실은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정책이라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고육지책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장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소유한 아파트 한 채와 바꾸자고 반격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부동산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국감 나와서도 이제 공경도 처한 모습도 보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물타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11호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을 넘어 정치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그 부동산 폭등을 막았지 않습니까? 폭등을 막았고 그다음에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바로 재료가 소진된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걸 전 정부의 탓이다, 이재명 정부의 탓이다, 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여기 서울시장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치권이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소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의 틀을 정부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약간 수긍도 하면서 성과도 냈다라고 서로 이제 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원 의원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시장 안정화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수요 억제를 아예 서울과 수도권 남부 지역, 즉 12곳을 완전히 거래 절벽으로 몰아낸 그게 현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화 추세라고 보다도 아주 강한 관망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가 자체가 지금 뭐 10분의 1로 떨어졌다 하는 게 바로 어제 오늘 이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안정화됐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했으면은 또다시 이거에 대한 이 부실 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짙은 아주 강한 관망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그 후속 대책을 이뤄야죠. 그런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심리 전쟁입니다. 어떻게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큰 그 상황인데, 이번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은 이미 정부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만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채 중에서 한 채는 곧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처리요? 어떻게요? 라고 하니까 자녀에게 양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녀에게 토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건 반드시 오른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민께 주는 거 아닌 게 뭐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리고 있죠. 우리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어디 갖고 있나 부동산 맵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강남을 비롯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심리전에서 이미 이 정부의 정책은 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아주 짙은 관망세라고 봐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예. 박지영 의원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일리 있는 분석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대변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이재명 정부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관료들의 이 주택을 소유를 따지고 들고 이걸 가지고 이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 세력들의 공멸로 이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동혁 대표부터 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장동혁 대표 언급해 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6채를 소유했다. 이 사실로도 정치권이 뜨겁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용이었다. 그리고 합쳐도 8억 원 조금 넘는 정도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8억 6,400만 원 정도라고 재산 신고 내역에 따라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장 대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장 대표를 둘러싼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규 대표에 대해서 6채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습니까? 이규현 홍보수석도 얘기했듯이 이건 불가피한 초강수 대책이다. 8월 말부터 갑자기 강남 3구 중심으로 급등을 하니까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정책을 생각하면서 초강수를 뒀다. 예. 다만 김영봉 정책실장 얘기대로 시간을 좀 벌고 12월 말까지는 촘촘하게 공급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3년 하고 마무리가 돼버린 윤석열 정권에서도 공급 대책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잘 만났다 아주 이런 거의 심산으로 부동산 대책 TF위원장을 맡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제 사의 표명해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금 김영병 정책실장이랄지 이혁원 금융위원장이랄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혁원,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갭 투기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 허탈하고 배신감 많이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국토부 차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13년 전인가 2년 전에 산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한 채만 소유할 거다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김영봉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에 반포의 아파트 입주권 얻어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것조차도 다 투기다. 다 물러나라. 심지어는 무슨 을사오적이니 부동산. 이런 과도한 표현까지 하면서 너무 공격을 하니까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 한번 봅시다 했더니 6채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로 아파트가 4억 8천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거의 8억 가까이 거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8, 9억에.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8억 5천이다 다 해도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거래가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사서 있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니 엎어지면 코다을 구로에 본인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또 오피스텔까지 소유를 했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을 했던 것에 비하면 장동혁 대표의 6채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것도 실거주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머리 따로 발 따로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전수조사 한번 해봅시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의원 재산 순위 1위에서 10위에서 10위까지를 탑 10을 놓고 봤을 때 7명이거든요. 상위 순번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보고 이득을 받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경위가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장동혁 대표의 어떤 태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는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는 가장 첨예한 이슈입니다. 왕도도 없고요. 또 공급이 그렇게 원활했으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막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위선자냐, 네가 더 나쁘다 이런 식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이 부동산 대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뭐 집 바꾸자 이런 얘기 하니까 김준혁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 6억 8천 전세 사는데 1억 7천 더 보태가지고 8억 5천 만들 테니까 6채랑 나랑 바꿉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용 의원 반론을 제가 볼 때 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6채 있습니다. 6채 있는데요. 그중에 장동혁 대표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리고 본인한테 상속이 됐죠. 그 집이 20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농가죠, 농가. 거기 지금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게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가 보령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를 했는데 1억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투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거 이거 문제라고 보는데 나는 다른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꺾어서 집값 잡는 거 말고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정 지역이 서로 비싸게 사고 파는 거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는 책으로 갔다는 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내로남불에 하나 분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를 억제했을 때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집값이 잡혔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 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공급이지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주택자, 1주택자든 다주택자가 그거를 매물로 내놓는 것도 공급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다리를 다 없애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주택자가 악마화돼 있다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고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돼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 전제고 대출 끼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전세를 끼고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그렇다면 당신들은 다 하지 않았냐. 그런 내로남불적인 거를 1차로 지적하고 2차는 빨리 쉬프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예, 박준영 의원님 짧게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나쁜 선동가가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11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자가 소유율이 한 60%가 안 되는데 50%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40%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자랑스러운 일이 못 돼요.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상경 차관이 말실수해서 물러나라고 난리쳐서 물러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국토부 차관이면 어떻겠어요? 전 국민이 물러나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같은 비중으로 들자면 그러면 본인이 떳떳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과하고부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한면으로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정책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걸 풀기 전에는 심리적으로 상대를 욕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성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합의 테이블에 나오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구로동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보령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보령에 있습니다. 그 농가는 사진으로 보면 산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투기적인 요소라고 해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상속을 지분을 합니다. 5분의 1하고 10분의 1인데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 집이 또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고 싶은 집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이 점유하고 소유함으로써 인해서 집값을 급등시키는 데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뭐냐면 용인 수지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출로도 못 사고 그리고 전세 끼고도 못 삽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책이란 건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팔고 싶으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올 스톱 시킨 겁니다. 저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집집 6채 정도 되면은 다주택자가 뭐 어쨌든 이게 뭐 죄를 짓지 않았다 수는 하더라도 타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그게 양심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김동훈 의원이 계속 손을 드셔서요. 네, 예. 제가 짧게만 보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6채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매의 눈으로 지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6채는 과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설명이 6채가 다 이유가 있구만.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국민 눈높이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바로 다음에 여론조사 때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부동산은 심리전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금 현재의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바로 공급은 완전히 뒷전이고 수요에 억제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투기 세력들과 실수요자를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고 섞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실수요자대로 바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뜨거라라고 하니까 바로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 완전히 규제로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심리전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10월 15일에 그 맹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공방, 논평이라든가 보면요. 다주택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 저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뭐 한두 시간을 잡고 토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근본적인 그 철학에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김유정, 김기훈 두 분께 요거 하나 짧게 질문 드리고 마스 토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의원 주택보유 현황 전수조사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일단 김기훈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받아들입니까? 아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를 하고요.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다.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본인들은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해서 다 사놓고서 왜 이거를 막느냐에 대한 문제가 본질입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전수조사해서 차명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용하고 안 하고에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지나친 어떤 비판을 넘어선 비난, 이것을 하기에는 본인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저희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비판, 20년 전, 10몇 년 전 그 주택까지도 포함해서 물러나라, 이게 말이 안 된다, 다 투기다, 이렇게 과도한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물론 실패한 윤석열 정권이긴 합니다만 공급 대책 뭐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조차도 올 초에 토어제 푸네 안 푸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혼선을 주고 오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 하나 없이 이제 시작한 5개월 된 이재명 정권에게 공급부터 내놓고 말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저희가 연말까지 촘촘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다 같이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될 사안이지 장동혁 대표처럼 과도한 비난은 정말 절제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충원을 드리는 거죠. 예. 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2, 3주가 지났는데 정치권에서 정쟁으로도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급 대책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